준수하세요. 네,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대리입니다. 네, 오늘도 SNS 광고 마케터 강의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3강 유튜브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접속을 하고 있을 텐데 과연 여기서 광고 세팅이나 아니면 광고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는 이 유튜브라는 매체에 대해서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의 개요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바로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쇼츠가 등장을 했는데요. 쇼츠란 최대 60초로 제한된 짧은 영상을 말합니다. 유튜브 광고는 구글 애즈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데 자세한 얘기들은 뒷장에서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 영역은 바로 구글 애즈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구글 애즈에서는 이제 광고 세팅을 할 때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등 다양한 캠페인들이 있고요. 구글 애즈의 광고 계정 구조로는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로 좀 메타와 그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와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튜브 광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새 캠페인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캠페인 목표와 유형은 바로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앱 프로모션,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 오프라인 매장 방문 및 프로모션,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가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이 뒷장에 준비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판매 영역입니다. 판매는 이제 구글 제휴 사이트, 동영상, 앱 접속 시 광고가 게재되는 등 이렇게 광고가 노출되는 시스템이고요. 리드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구매 전환 직전에 연락처를 받는 그런 행동들, DB를 받는 행동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 예약, 설문 참여, 이벤트 신청 등 좀 서비스에 관심을 남기도록 유도하는 전략, 리드는 그래도 곧 DB 업종이 좀 많이 사용하는 판매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고, 판매 전략이 바로 이커머스 업종이 많이 좀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웹사이트 트래픽입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이때는 이제 좀 방문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노출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동일 키워드의 경우에도 미클릭 시 다시 검색을 할 때는 이분들은 좀 검색에 대해서 별로 니즈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순위가 변경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선택 가능한 캠페인 유형이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검색, 실적 최대화, 디스플레이, 쇼핑, 동영상, 그리고 디맨드젠 캠페인까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는 이제 앱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앱 프로모션은 이제 앱의 설치 수, 참여 및 그리고 사전 등록을 좀 늘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캠페인인데요. 이때는 당연히 선택 가능한 캠페인은 바로 앱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입니다. 이 해당 영역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잠재 고객에게 도달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기존에 이제 제품 및 브랜드 구매 고려도라는 영역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로 통합이 된 점, 이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 선택 가능한 캠페인 유형으로는 디스플레이, 동영상, 그리고 디맨드젠 캠페인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 방문 프로모션인데요. 아무래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프라인에 치중이 된 그런 캠페인입니다. 음식점, 대리점 등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유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캠페인이고요. 이때 선택 가능한 캠페인이 바로 실적 최대화 캠페인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캠페인 목표로는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입니다. 네, 마지막에 있던 영역인데 이때는 목표 대신에 여기 있는 캠페인 유형을 먼저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 가능한 캠페인 유형이 바로 모든 광고가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캠페인 하위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장에 말씀드렸던 모든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을 만들기를 선택을 했을 시에 선택이 가능한 영역들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전환 유도가 있습니다. 동영상 액션 캠페인 또는 비디오 액션 광고인데요.
전환 가능성이 높은 시청자를 찾아다니며 전환수를 늘리는 동영상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간단하게 정말 전환 유도를 위한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게재 가능한 영역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건널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나 또는 범퍼 광고는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동영상 조회수가 있습니다. 내 제품 또는 브랜드를 고려할 가능성이 큰 사용자 대상으로 조회수를 높이는 전략인데요. 이때는 좀 사용자가 광고를 시청한 경우에만 바로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검색 광고에서는 보통 클릭을 했을 때 비용이 청구되는 것처럼 이때는 광고를 시청한 경우에만 비용이 청구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동영상 도달 범위입니다. 정해진 예산으로 도달 범위를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이때는 여러 광고의 형식에 좀 효율적으로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모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가 있고, 이때는 좀 동일한 사용자에게 여러 번 도달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광고 순서입니다. 광고 시퀀스라고도 하는데요. 개별 시청자에게 정해놓은 순서대로 저희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광고가 노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브랜드 스토리를 저희가 전달할 때 좀 유용한 그런 하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위 유형으로는 효율적 잠재 고객 도달이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으로 도달 범위를 극대화하는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광고 지면들이 이제 광고를 사용할 수 있는 지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타겟 게재 빈도입니다. 동일한 사용자에게 2번 이상 도달하는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나 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그리고 범퍼 광고 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하위 유형으로는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입니다. 15초에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해당 광고 영상을 사용할 때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기반 광고, 말 그대로 오디오 기반 광고이고요. 유튜브에서 오디오를 듣고 있는 그런 잠재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런 하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총 8개의 하위 유형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내용을 빼왔으니까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는 동영상 조회수입니다. 말 그대로 동영상 조회수의 입찰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총 2가지의 입찰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타겟 CPV입니다. 네, 동영상 조회수의 보통 기본적인 입찰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캠페인에서 발생한 조회당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평균 금액을 설정하는 입찰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최대 CPV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이 좀 불가능한 영역이긴 한데요. 하단에 이제 저희가 다양한 형식의 광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형식을 활용해 생성된 동영상 광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라는 이 체크 박스를 풀어줘야 활용할 수 있는 입찰 방식이 바로 최대 CPV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동영상 도달 범위입니다. 이 동영상 도달 범위의 목표 달성 방법으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효율적인 잠재 고객 도달입니다. 네,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순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는 바로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범퍼 광고, 그리고 위 형식의 조합, 2개를 합친 그런 조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건너뛸 수 없는 도달 범위입니다. 이때는 이제 최대 15초 길이에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로 긴 메시지가 노출 가능한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말에 나왔던 대로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가 사용 가능한 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타겟 게재 빈도입니다. 매주 정해진 횟수만큼 동일한 사용자에게 도달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에는 건너뛸 수 있는 없는 인스트림 광고와 그리고 범퍼 광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동영상 광고 시퀀스입니다. 순서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때 템플릿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맞춤 시퀀스는 정말 나만의 방식으로 조합하는 시퀀스, 그리고 자동 시퀀스는 동영상 광고의 조합을 사용하고 주문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그런 기능이라 봐주시면 되고, 소개 및 광화 영역에서는 긴 광고는 브랜드 소개, 그리고 짧은 광고는 메시지 노출, 메시지 전달 및 액션 유도에는 짧은 광고로 관심을 끌고 그리고 긴 광고로 액션을 유도하는 그런 시퀀스겠고, 관심 유도 및 안내 시퀀스는 짧은 광고로 관심을 끌고 긴 광고로 액션 유도하고 좀 더 여기다 추가가 돼서 짧은 광고로 액션을 연결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참여 유도 및 차별화입니다.
짧은 동영상 광고 4개를 사용을 해서 브랜드 소개 및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동영상 광고 유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캠페인 설정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페인 이름입니다. 띄어쓰기를 포함한 최대 256자까지 허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입찰 전략입니다.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입찰 전략이 달라지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예산 및 날짜입니다. 예산 유형 및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때는 뭐 1예산이나 캠페인 총 예산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작일 또는 종료일 등 날짜 설정까지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입니다. 검색 네트워크를 할 건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할 건지 선택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위치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비롯해서 이제 국가와 아니면 국가의 뭐 구와 동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반지름이라는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도에서 1km 내외의 지역부터 정교하게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언어입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 지정이 가능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관련 동영상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내 동영상 광고와 관련된 동영상을 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해당 영역 같은 거에는 조금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로 많이 좀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뭐 경쟁사나 아니면 그 외에 좀 기타 관련된 동영상을 추가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형식의 광고입니다. 동영상을 여러 형식으로 좀 혼합을 해서 실적이 우수한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좀 이 외에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총 4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기입니다. 현재 이제 게재 가능한 모든 기기의 게재인데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 특정 기기 타겟팅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컴퓨터, TV 등 여기 이와 같은 제조사나 비롯해서 특정 통신사, 뭐 SK, LG까지도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게재 빈도 설정입니다. 첫 번째 노출 빈도 제한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게재되는 횟수를 일, 주, 월 단위로 제한을 하는 단계이고요. 조회 빈도 제한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광고를 조회하거나 액션하는 횟수를 일, 주, 월 단위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때 노출과 조회 빈도는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광고 일정입니다. 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시간과 요일, 그리고 주말과 평일 등까지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3자 측정입니다. 미디어 랩사 등에서 캠페인의 측정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광고 그룹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광고는 총 캠페인, 광고 그룹, 그리고 광고 이렇게 총 3단계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2번째 단계인 광고 그룹 만들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광고 그룹 이름 최대 256자까지 허용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기반 인구 통계 영역에서는 이제 뭐 연령, 성별, 자녀 유무, 그리고 소득 등을 설정해서 타겟팅이 가능한 영역이고요. 잠재 고객 세그먼트 영역이 있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 뭐 게임, 음식, 더 나아가서 G 등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콘텐츠 기반입니다. 예를 들어 키워드라고 하면은 관련 검색어를 선택해서 타겟팅하는 기능이고, 주제라고 하면은 표시하고 싶은 콘텐츠 주제를 선택해서 타겟팅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게재 위치입니다. 뭐 유튜브 채널, 영상 등을 직접 지정해서 어느 위치에 저희가 노출이 가능한지 그런 걸 지정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달려와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 바로 광고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광고 영상이 반드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검색하거나 링크를 넣으면 광고 미리 보기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광고 만들기에서는 최대 5개까지 동영상 추가가 가능하고요. 최종 URL과 그리고 표시 URL이 있습니다. 최종 URL은 소비자가 접속하는 랜딩 페이지를 말을 하고요. 표시 URL은 소비자에게 보이는 링크 페이지를 말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유튜브의 광고 유형과 그리고 과금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아시겠지만 유튜브 광고에는 정말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입니다. 이때는 이제 5초 후에 건너뛸 수가 있으며 5초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청 시간 또는 클릭에 따라 광고 비용이 과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청 시간에 대한 과금인데요. 뭐 30초 이상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30초 이상, 30초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청 완료 시에 이제 시청 완료라고 이제 측정을 하고요. 클릭 과금 방식 CPC 같은 경우에는 뭐 제목, 배너, 링크 등 영상 내에 다른 영역을 클릭을 했을 때 과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금 방식은 총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입니다. 15초 또는 20초 이하의 광고를 시청해야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금 방식은 당연히 CPM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유튜브 쇼츠 광고가 있습니다. 60초짜리 60초 내외의 그런 짧은 영상이고요. 세로 비율인 9대 16을 중심으로 영상이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이때 이제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즉 GDN의 동영상 파트너 지면에도 노출이 되고요. 과금 방식은 CPM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범퍼 광고입니다. 인지도를 높이거나 다른 광고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타겟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 길이를 6초로 제한을 하고 있고 건너뛰기 버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조회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타가 났네요. 과금 방식은 CPM입니다. 네, 다음 광고 형식으로는 인피드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피드나 그리고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고 클릭이 유도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시청자가 클릭을 해서 광고를 시청할 경우에만 비용이 청구가 되고요.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해도 조회로 집계되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과금 방식은 CPV입니다. 뷰. 다음으로는 아웃스트림 광고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바일 전용인데요. 유튜브 이외의 GDN 동영상 파트너 지면에 노출되는 모바일 전용 상품입니다. 음소거 상태로 초기에는 재생이 되지만 시청자가 만약에 탭을 한다면 음소거가 해제도 가능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지만 아웃스트림은 콘텐츠가 끝난 다음에 광고가 노출된다라는 뜻입니다. 과금 방식은 VCPM입니다. 지금까지 캠페인 그리고 광고 그룹 그리고 광고 단계 총 3단계까지 해서 저희가 설정을 완료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광고까지 등록이 다 완료된 후에 과연 어떻게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광고를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광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 품질입니다. 광고 품질 요소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광고 예상 클릭률입니다. 광고의 이전 클릭수 및 노출수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있고요. 검색과 광고의 관련성입니다. 아무래도 광고와 그리고 사용자가 검색하는 내용의 관련성 정도를 어느 정도로 좀 측정이 되는지 당연히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방문 페이지 품질입니다. 광고와 페이지의 관련성, 투명성, 탐색, 용이성을 향상시키는 게 아무래도 광고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광고 게재 순위의 관계인데요. 첫 번째 게재 순위 요인으로는 입찰가가 있습니다. 광고 클릭 1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입찰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광고 및 방문 페이지 품질이 있습니다. 광고와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관련성을 통해서 점수로 수치화하는 영역인데요. 이때는 이제 구글 애즈 계정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광고 순위 기준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광고 품질이 있습니다. 품질이 낮은 광고는 노출 비용이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광고 게재 순위 영역에서는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좀 게재가 되는 그런 광고가 될 수 있겠고요. 사용자 신호 및 속성 영역에서는 사용자 위치나 기기 등에 따라서 좀 상이하게 노출이 된다라는 말이고요. 검색 주제 및 특성 관련해서는 검색어 특성에 따라서 노출이 조금 상이하게 된다라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관련 입찰입니다. 관련 쿼리 입찰에 따라서 노출되는 그 순위가 좀 다르게 노출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광고 게재 순위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입찰 경쟁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게재 순위일 경우에는 조금 유사한 낙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용자의 검색 문맥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나 또는 위치, 기기, 검색 시점 등을 시점에 관련된 그런 속성들을 고려하는 영역이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확장 소재 및 다른 광고 형식입니다. 전화번호나 랜딩 페이지 등이 광고 실적을 예측을 해서 점수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도달 범위와 게재 빈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달 범위는
몇 명의 고객에게 도달하는가에 대한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고, 게재 빈도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사용자에게 반복되어 도달되는 횟수에 대한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회율입니다. 노출수 대비해서 동영상 광고 유료 조회수의 비율을 말씀드리는데 말이 좀 어려우니까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노출수가 1000회인 광고의 경우에는 유료 조회수가 10회라고 하면 조회율은 1%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광고 노출 전략으로는 바로 구글 애즈의 잠재 고객 관리자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잠재 고객 관리자 영역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신규 고객 또는 그렇게 어렵게 유입된 고객들을 저희가 관리를 통해서 추후에 좀 CRM 마케팅으로 좀 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노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잠재 고객 관리자 메뉴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내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이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앱 방문 등 고객 데이터로 생성한 세그먼트를 관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리타게팅을 위한 맞춤 데이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잠재 고객이 있습니다. 구글이 자동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타겟 서비스 세그먼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나 구매 의도가 있는 잠재 고객에게 광고가 노출이 되는 게 용이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맞춤 세그먼트입니다. 특정 키워드나 또는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잠재 고객을 설정해 원하는 타겟층을 정의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합성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여러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결합을 해서 정교한 타겟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서 중요한 영역은 바로 이 여러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연결한다는 거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통계입니다. 타겟 잠재 고객의 연령, 성별, 관심사 등의 인구 통계를 확인을 해서 세그먼트를 구성하고 및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메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소스입니다. 웹사이트, 앱, CRM 시스템 등 외부 데이터 통합 소스를 통해서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메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세팅단에서의 이제 모든 과정은 다 종료를 하고 지금부터는 광고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는 광고 검수인데요. 대부분 영업일 기준으로는 1일 이내에 좀 대부분 완료가 됩니다. 근데 다만 좀 복잡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대표적으로 광고를 검토를 할 때 나타나는 총 6가지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검토 중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운영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는 게재가 불가하고 정말 말 그대로 검토 중인 단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운영 가능입니다. 구글 애즈 정책을 준수함으로 모든 잠재 고객에게 게재가 가능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고, 운영 가능을 한데 제한적이다 라는 것은 광고 게재는 가능하지만 정책 제한으로 일부만 노출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고요. 운영이 가능하지만 모든 위치에서가 제한이 된다 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책 제한 및 타겟팅 설정으로 인해서 게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세팅단에서는 좀 불가능했지만 타겟 지역에 관심을 보인 사용자에게는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승인입니다. 구글 애즈 정책 위반으로 광고 게재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운영 불가능은 이제 캠페인이 일시적으로 뭐 중지를 했거나 아니면 삭제를 했거나 종료를 했거나 대기 중일 경우,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세팅을 한 경우에는 운영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유튜브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앞서서 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우선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첫 번째 내용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유튜브에 콘텐츠 올리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튜브 계정 인증입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로 유튜브 계정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유튜브에 맞춤 동영상 추천 기준이 있는데요. 영상에 머문 시간, 그리고 구독 중인 채널과 관련된 영상 등이 있을 때 흔히 말해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상승 여부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 영역에서는 흔히 말해서 임급동, 네, 인기 급상승 동영상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뭐 조회수 증가 속도, 업로드 기간 등 다양한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영상과 흥미와 새로움을 느낄 만한 영상 등에 대해서는 이제 급상승 여부 요인으로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입니다. 네, 파트너 프로그램이 이제 YPP,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참여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유튜브 채널 수익 창출 위해서 정책을 준수해야 되고요. 제 이름처럼요. 그리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국가나 지역에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채널의 활성 상태인 커뮤니티 가이드를 만약에 이제 위반을 하거나 경고가 없을 시에만 이제 가능하고요. 구글 계정에 2단계 인증을 사용 설정해 놓아야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파트너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 내용이지만 유튜브 스튜디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동영상 업로드, 채널 관리, 시청자와 소통, 수익 창출 등을 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간인데요. 이때 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간략히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입니다.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뭐 승인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각종 소식을 받는 영역이라 봐주시면 되고, 콘텐츠는 말 그대로 등록한 콘텐츠를 관리하는 곳, 그리고 분석,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성과를 지표로서 자료를, 데이터를 제공하는 영역이고요. 댓글은 정말 말 그대로 댓글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메뉴, 자막은 콘텐츠 자막 설정 상태를 제공,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린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 업로드된 채널을 알려주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익 창출,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신청 및 관리하는 메뉴라고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맞춤 설정, 유튜브 채널의 프로필과 배경 화면 등을 설정하는 메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유튜브 콘텐츠 적합성과 그리고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튜브에는 총 3가지의 인벤토리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확장된 인벤토리입니다. 일부 민감한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여 인벤토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때 좀 제외되는 콘텐츠는 아무래도 좀 과도한 욕설과 또는 묘사가 좀 노골적인 성적인 콘텐츠 및 좀 과도한 노출이 있는 그런 콘텐츠는 아무래도 제외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표준 인벤토리입니다. 보통 기본 설정 옵션인데요. 대부분 브랜드에 적합한 콘텐츠의 광고가 게재가 되고요. 이 인벤토리가 구글 애즈가 좀 권장하는 크기입니다. 이때 아무래도 제외 콘텐츠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뭐 과도한 욕설과 더불어서 좀 성적인 노출이 있는 콘텐츠와 더불어서 반복되는 심한 욕설, 음란한 대화, 실제 또는 연출된 폭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한된 인벤토리인데요. 대부분 민감한 콘텐츠 유형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인벤토리를 제한하는 인벤토리입니다. 이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영역과 더불어서 가벼운 욕설과 다소 외설적인 콘텐츠가 제외 콘텐츠로 분류가 됩니다. 네, 드디어 이번 강의의 마지막 내용인 디지털 콘텐츠 라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총 이 4가지의 콘텐츠 라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제너럴 해서 전체 시청자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이제 iOS가 있는데, 안드로이드가 흔히 말해서 갤럭시 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iOS가 아이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안드로이드에서는 만 3세 이상의 시청자, 그리고 iOS는 4세 이상의 시청자에게는 가족 및 아동 등 모든 연령대에 적합한 컨텐츠라고 라벨을 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호자 동반 시청자입니다. 이때 안드로이드는 만 7세 이상, iOS는 9세 이상이고, 비현실적이고 만화, 그리고 폭력과 같은 주제가 바로 해당 라벨에 속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시청자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12세, 그리고 iOS도 12세 이상이고, 일반 보건, 소셜 네트워크, 무서운 이미지 등이 바로 해당 영역에 속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성인 시청자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만 16세 이상이거나 이제 국내에서는 만 18세 이상이 속하고요. iOS에서는 17세 이상으로 보고 있고, 알코올, 도박, 성적 콘텐츠 등이 바로 이 성인 시청자 콘텐츠 라벨에 속합니다. 지금부터는 금일 이제 유튜브 강의에 대해서 OX 퀴즈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구글 애즈는 캠페인, 그리고 캠페인 그룹, 그리고 광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구글 애즈는 캠페인, 그리고 광고 그룹이죠. 그리고 광고, 이렇게 3가지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건너뛸 수 있는 광고는 광고주가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광고 뜨기 옵션이 표시가 된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여기서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바로 이 광고주가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이 아니라 건너뛸 수 있는 광고는 5초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뜨는 것이 바로 건너뛸 수 있는 광고입니다. 네, 마지막 3번째 문제입니다.
유튜브의 사용자 기반 타겟팅은 인구 통계 타겟팅, 잠재 고객 세그먼트 등이 해당한다.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바로 O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용자 기반 타겟팅에는 인구 통계 타겟팅 그리고 잠재 고객 세그먼트 등이 있으니까 뭐 유튜브 광고를 집행을 하실 때 이 사용자 기반 타겟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총 5개의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드디어 3강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총 60%까지 달려온 건데요. 남은 두 번째 2개의 강의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강의 예고를 한번 드리자면 바로 4강 카카오톡과 그리고 기타 SNS 광고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였습니다. 모두 준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